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BS 뉴스의 홍주영, 전준우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2학기 통합 영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내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밥자리에 불만을 표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양이 밥자리에 관한 김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인 9월 25일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고양이 밥자리 문제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이 작성돼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최근 고양이 밥을 주는 자리가 너무 많아져 미관상 좋지 않고 고양이에게도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KDBS가 확인한 결과 교내에 위치한 밥자리는 총 4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에 버려진 고양이 참치캔과 간식 쓰레기,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밥자리는 셀 수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밥그릇에는 사료가 가득 차 있었으며 밥그릇과 함께 물병을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정문 옆 주차장에 위치한 밥자리의 경우 고양이가 밥을 먹고 쉬는 위치와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 상당히 가까운 모습입니다. 학생회관 옆 로터리, 도로에 차가 지나가도 고양이가 피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생명정보공학과에 재학 중인 게시글 작성자는 주기적으로 차가 드나드는 곳인 주차장에 밥자리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이들이 자동차를 무서워하지 않고 차 근처에 누워서 쉬곤 하는데 날씨가 더 추워지면 엔진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며 주차장에 위치한 밥자리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컴퓨터 융합소프트웨어학과 17학번 하구 또한 정문을 다닐 때 고양이 사료가 흩뿌려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것이 수많은 벌레를 꼬이게 해 보기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많은 학우들이 고양이 밥자리 문제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총무팀에 문의한 결과 총무팀에서 고양이 관련 업무를 따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답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고양이와 관련된 사업을 총학생회 측에서 진행한다면 지원을 고려해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정책국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캠페인 시행이다. 매 학기를 시작하며 계획해둔 사업의 예산을 분배하기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업에 쓸 예산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 당장 캠페인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 총학생회가 관련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인수인계 시 전달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정문 기둥, 정문 옆 주차장, 버스 정류장 의자 및 밥자리는 유동 인구가 적은 곳으로의 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길고양이가 서식하는 것은 이제 학우들에게도 일종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갈 곳 없는 동물들과 공생하기 위해 우리는 배려와 이해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DBS 뉴스 김채윤입니다. 지난 10월 28일과 29일 3년 만에 개최된 정기 고연전에서 고려대학교가 총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뜨거웠던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주영 리포터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정기고연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텅 비워졌던 경기장은 다시 학생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학생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수들도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힘차게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고연전은 28일 금요일 잠실야구장에서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야구와 빙구, 럭비, 농구, 축구 5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첫 경기로 진행된 야구 경기는 2대8로 연세대가 승리했습니다. 이어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된 빙구 경기는 고려대가 4대1로 승리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고려대는 같은 날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농구 경기 또한 72대 64로 승리했습니다. 이튿날인 29일 토요일에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럭비와 축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럭비는 57대 24로 고려대의 압승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축구에서 팽팽한 접전 끝에 0대 1로 연세대의 승리를 내준 것이 아쉬웠습니다. 종합전적 3승 2패로 고려대학교는 3년 만에 개최된 고연전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금 막학기라서 이제 마지막 공연전을 즐기러 왔는데 사람들도 이제 너무 많고 코로나가 끝나서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재밌고 즐겁게 놀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다시 한번 고대! 이렇게 모든 학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게 될 수 있는 점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고대는 당연히 필승, 전승, 압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연세를 발라버렸습니다. 고대 화이팅! 다시 찾아온 고연전은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 인내한 기간만큼 뜨거운 울림과 추억을 남겼습니다. 양대학 학생들은 이번 정기교류전이 불붙인 활기가 남은 학기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DBS 뉴스 홍주영입니다. 호연 학사에 관한 학우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학우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는 등의 반발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호연 학사와 학우의 갈등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호연 학사에 대한 불만이 끝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2022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며 이렇습니다. 불만의 시작점은 학우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호연 학사의 대응에서 시작됐습니다. 호연 학사는 4건물로 구성됩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인 자유관과 정의관, 그 다음으로 진리관, 가장 신축으로 미래관이 존재합니다. 호연 학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호연 학사의 총 수용 인원은 약 2,600명에 달합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복지 측면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호연 학사의 4건물 중 진리관과 미래관에 거주하고 있는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리관 살고 있고요. 진리관에서 가장 큰 불편함은 우선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층수도 매달 층수가 바뀌어서 엘리베이터가 가장 큰 불편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도 한 대밖에 없고 그 한 대 있는 것마저도 남은 시간을 알기 어려워서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사람도 되게 많이 살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 세탁기 수도 조금 부족한 게 불편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래관 3층 살고 있는데요. 저희 층에는 분리수거 하는 데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4층까지 이동을 해서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아래에는 미래관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담배 냄새가 저희 방으로 자꾸 들어와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우들은 기숙사 시설에 불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연 학사 측은 2023학년도 기숙사비 인상을 공지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복지 같은 걸 보면 가격이 많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가 고치려면 시간도 항상 많이 들고 지금 가격을 올리려면 같이 그에 따라 복지나 시설 같은 것도 좋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호연 학사에 대한 학우들의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호연 학사 측과의 인터뷰를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으나 호연 학사 측이 인터뷰를 미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호연 학사 인터뷰와 관련된 건은 후속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교내 커뮤니티에 기숙사생들의 매너에 대한 불만도 자주 언급되는 만큼 사생들의 기본 규칙과 매너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DBS 뉴스의 김채윤 기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학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2학기 통합 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